여러분, 아파트 이름 있잖아요. 레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뭐 이런 브랜드들 아파트 상표 이름은 익숙하시죠? 근데 브랜드 뒤에 붙는 말들 있잖아요. 퍼스티지, 헤리티지, 노블레스, 서밋, 센트리지, 에듀포레, 그랑, 시그니처, 퍼스트. 이게 대체 다 무슨 뜻인지 전부 아시나요? 일단 읽기도 너무 어렵고요. 뜻을 모르니까 기억에도 오래 안 남고요. 기억에 오래 안 남으니까 나중에 찾아갈 때 더 헷갈리고요. 아니, 가뜩이나 지금까지도 복잡했는데 요즘은 아예 영어도 모자라서 독일어, 프랑스어까지 가져다가 아파트 이름으로 쓴다니까요. 그리고 또 있어요. 아파트 간판이나 벽면 사인이 한글로만 써져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레미안, 자이, 프루지오,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더샵, 오티에르 이런 아파트 브랜드 이름들이 영어로만 쓰여져 있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러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읽으라는 건지 정말 어려우실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 세대는 사실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었던 시절을 보내셨잖아요. 한국전쟁 이후 산업화의 시기에 학교 같은 교육시설이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고요. 주변에 집에서 지원을 잘해줘서 고등학교고 대학교고 다 가는 친구들보다 10대 때부터 일하시고 돈 벌러 출근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세대이시잖아요. 그러니 영어 교육의 기회 자체가 없었던 그 시절을 견뎌서 여기까지 오셨으니 영어나 외래어가 낯선 게 당연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오히려 궁금한 게 많으신 게 자연스러운 건데 물어보면 창피할까? 내가 당연한 걸 물어보나?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하나씩 읽어보고 배워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일상생활 속 어려운 아파트 이름들 많은 부분이 해결되실 거예요. 먼저 아파트 브랜드별 어떤 뜻이 있는지 가볍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레미안. 삼성이 지은 너무 유명한 아파트죠. 한자로 올레, 아름다울 미, 그리고 안전할 안자를 써서 미래의 아름답고 안전한 집이라는 뜻이래요. 요즘은 한자로 안 쓰고 레미안이라고 영어로 쓰는 곳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만 써져 있을 때는 레, 미, 안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는 힐스테이트, 현대건설 브랜드고요. 언덕 위에 품격 있는 집이라는 뜻이래요. 여기서 작은 팁 드릴게요. 언덕, 힐은 우리 동네 뒷산같이 낮고 완만한 곳을 뜻하고요. 정말 높고 험준한 산들은 마운틴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추가로 스테이트. 스테이트는 원래 국가나 상태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근데 여기 아파트 이름에서는 뜻이 조금 다르게 쓰였대요. 나라에 손님이 오면 국빈이라고 하죠. 국빈은 영어로 state guest라고 하는데 국가의 손님이라는 높은 격을 나타날 때도 사용돼요. 그래서 격식 있고 품격 있는 이라는 뜻이래요. 세 번째로 자이. 자이는 GS건설의 브랜드죠. Experience Inspiration 이라는 이런 어려운 두 단어의 조합인데 그대로 번역하면
경험과 영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건설사에서는 일상이 특별해지는 경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왜 우리 자일리톨 껌 아시죠? 그리고 손주분들이 쓰는 실로폰, 이 단어도 보면 X로 시작하거든요. 사실 우리는 실로폰이라고 읽지만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은 자일로폰이라고 읽는데요. X로 시작하면 지읒 발음이 나는 경우가 있다. 요거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푸르지오. 대우건설의 브랜드래요. 우리말 푸르다에서 온 이름이에요. 푸르지오는 푸른 대지, 푸른 땅이라는 뜻이고요. 원래 그리스어로 대지를 뜻하는 지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지오를 브랜드 이름으로 바꾸면서 GIO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롯데캐슬. 여기서 캐슬은 중세 유럽에서 귀족들이 살던 그런 성을 뜻해요. 그래서 롯데가 지은 성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던 그런 높다란 성벽에 둘러싸인 웅장한 성체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더 샵. 이 브랜드는 포스코의 아파트 브랜드고요. 이 우물정자랑 비슷하게 생긴 기호는 샵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 샵은 음악을 작곡할 때 쓰는 기호인데요. 반올림이라는 표시래요. 여기 피아노 건반이 보이시죠? 도레미 할 때 도에 샵을 붙이면 여기 한 칸 위에 있는 검은 건반을 누르게 돼요. 이렇게 반올림하는 것처럼 당신의 삶을 한 단계 높여드리는 집이라는 뜻이래요. 어떠세요? 같이 알아보고 나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순한 맛이었고요. 매운맛은 다음 챕터부터 있어요. 자, 아파트 이름이 엄청 길어지는 원인인 애칭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애칭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파트 브랜드 이름에 앞이나 뒤에 붙는 단어들인데요. 제가 많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단어들, 그리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집이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를 말해주는 단어들이었어요. 그러면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단어들부터 볼게요. 먼저 파크. 파크는 공원이라는 뜻이에요. 서울대공원, 국립공원, 놀이공원, 영어로 표기할 때면 서울 그랜드 파크, 내셔널 파크, 어뮤즈먼트 파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춘천 파크자이 단지나 송파 파크하비오 푸르지오 단지 이름을 보면 파크가 다 붙은 거 보이시죠? 실제로 지도를 보니까 위에 두 개 아파트 단지 근처에는 의암공원과 율현공원 등 공원이 주변에 많았어요. 다음은 포레스트랑 포레. 포레스트는 영어고요. 포레는 프랑스어예요. 둘 다 숲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판교 포레자이 단지 여기를 보면 실제로 청계산이 근처에 있고요. 그리고 인천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 이 단지는 근처에 송도 글로벌 파크 등 숲이 많았어요. 에듀는 교육을 뜻하는 말인데 이따가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으로 리버. 리버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한강, 낙동강, 금강,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강을 영어로 쓰면 한 리버, 낙동 리버, 금 리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리버파크 반도 유보로 아파트, 이 단지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실제 낙동강이 근처에 있고 또 생태공원도 근처에 있어서 아파트 이름에 리버와 파크 둘 다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레이크. 레이크는 호수라는 뜻이에요. 안산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이 단지 이름을 보면요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도로 보니까 바로 옆에 안산 호수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이크타운으로 이름을 지었다 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스타. 스타는 반짝이는 별을 뜻해요. 왜 아이들 동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시죠? 영어 원곡이 Twinkle Twinkle Little Star 거든요. 그래서 별은 스타고요. 더샵 스타시티, 이 단지 이름을 보면요 시티는 도시라는 뜻이고요. 스타는 별이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별의 도시겠네요. 아파트 남쪽으로 한강이 흐르고 이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서 가장 높아서 영동대교랑 청담대교도 굉장히 잘 보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보면 정말 주변의 불빛들이 별빛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시티라고 지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으로는 뷰. 뷰는 전망, 경치라는 뜻이에요. 리버뷰, 레이크뷰, 오션뷰, 파크뷰 이런 무슨 뷰라고 나와 있으면 창문 밖으로 강이나 호수, 바다나 공원 이런 전망이 잘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산 신화명 리버뷰 사이, 이 단지는 보니까 창문을 열면 낙동강이 확 하고 보일 것 같더라고요. 지도상으로 보니 강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추가 팁. 요즘은 손주분들이나 자녀분들이 유튜브 얘기할 때 이 영상 100만 뷰 찍었대 이러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창밖 전망도 뷰, 영상 조회수를 얘기할 때도 뷰, 같은 단어를 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에비뉴. 에비뉴는 넓은 대로, 큰 길이라는 뜻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큰 길 중 하나인 뉴욕 5번가, 영어로 Fifth Avenue, Fifth Avenu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 더샵 시티 에비뉴, 이 단지는 부산시청 도심지의 중심이 있고 단지 앞에 부산중앙대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단지 이름에 시티와 에비뉴가 붙었나봐요. 다음으로 센트럴과 센트리지. 먼저 센트럴은요 영어로 중심과 중앙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뉴욕 도시 한가운데 있는 유명한 공원 바로 센트럴 파크가 있거든요. 이렇게 무언가의 중심에 있는 것을 표현할 때는 이 센트럴이라는 단어를 자주 써요. 그리고 센트리지, 요건 센트럴과 뜻은 같은데 프랑스어 단어예요. 그래서 동탄역 더샵 센트럴 시티, 그리고 마포자이 더 센트리지, 이런 단지들은 이 동네의 중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저희가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서밋. 서밋은 가장 높은 곳, 최정상이라는 뜻이에요. 왜 G20 정상회담 들어보셨었죠? 뉴스에서 자주 나왔었는데요. 세계 20개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들,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회의였어요. 영어로는 그 회의를 바로 정상들이 모였다 해서 G20 서밋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서초 푸르지오 서밋, 이 단지도요, 이 동네 최정상급 아파트입니다 라는 뜻으로 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운. 타운은 도시보다는 작은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산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여기 단지 이름을 번역해보면 호수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타운이라는 단어는 쓰이는 곳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익숙하신 단어 실버타운. 실버는 은 또는 은빛이라는 뜻인데요. 왜 우리 어르신들 사시는 곳 실버타운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어르신들의 흰머리라고 안 하고 은빛, 실버 헤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본에서부터 실버타운이라는 말이 만들어져서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용 중인 거래요. 그래서 흰머리가 많으시네요 라고 하는 것보다 약간 은말이신데 멋져 보이시네요 라고 하는 것, 같은 걸 보고도 더 기분 좋고 배려 있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 저는 이런 단어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 그림 한 장을 보실까요? 저 멀리 산의 정상은 서밋, 그리고 울창한 숲은 포레 또는 포레스트, 여기 굽이진 강은 리버, 달빛을 반사하는 이 호수는 레이크, 맞은편의 공원은 파크, 밑에 마을은 타운, 그리고 타운으로 통하는 큰 길은 에비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은 스타, 그리고 이런 멋진 전망은 뷰. 이렇게 한번 쭉 보고 나니 손주분들, 자녀분들 아파트 이름이 조금 더 잘 기억나실 것 같지 않으세요? 여태까지 잘 따라오셨고요. 기지개 한번 펴시고 이어서 나머지 보실게요. 이번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집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고급인지 지위나 가치를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요즘 보면요, 정말 비싼 입지에 들어가는 아파트일수록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어들로 애칭을 만드는 경우가 점점 생기고 있었어요. 비쌀수록 이름은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울수록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걸까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실게요. 먼저 퍼스트. 이 단어는요, 첫 번째, 최초, 최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비행기 탈 때 퍼스트 클래스라고 들어보셨죠? 비행기의 맨 앞자리, 가장 좋은 자리를 이야기하고요. 대통령의 배우자는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죠. 여성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퍼스트 젠틀맨이 되고요. 그래서 롯데캐슬 퍼스트, 이 단지의 이름은 가장 좋은 최고의 집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아파트 입지 지역에 처음 세워진 롯데캐슬 아파트 단지라면 그래서 퍼스트라고 이름이 붙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프레스티지랑 퍼스티지. 먼저 프레스티지는 높은 위신 또는 명망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예요. 왜 요즘엔 골프장이나 리조트 같은 편의시설에서 회원권의 등급을 표시할 때 고급 등급의 회원권에 자주 붙이는 단어가 됐어요. 그래서 부산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 이 단지의 이름은 명망 있는 아파트,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레미안의 퍼스티지예요. 이 퍼스티지는 레미안이 직접 만든 단어라고 하는데요. 1등이라는 퍼스트와 명망이라는 프레스티지를 합친 단어예요. 그래서 1등의 위신, 명망이라는 뜻인 거죠. 다음으로 그랜드와 그랑. 먼저 그랜드는 위대한, 크고 훌륭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랜드 피아노 아시죠? 크고 웅장한 그 피아노요. 그런 그랜드예요. 그리고 그랑.
그랑도 그랜드랑 똑같이 쓰는데요. 얘는 프랑스어 단어라서 프랑스어식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랑프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녀분들이나 손자분들이 좋아하는 F1 자동차 경주대회, 그게 바로 그랑프리예요. 그리고 음악이나 영화, 요리 같은 각종 대회에서 최고의 상을 받을 때도 그랑프리 수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랑프리는 프랑스어로 위대한 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초 그랑자이, 그리고 경기 안산의 그랑시티자이, 이런 단지들의 이름은 크고 훌륭한 아파트, 위대한 아파트라는 뜻이 있겠죠. 다음으로 클래식. 클래식은 고전적인,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에요. 왜 클래식 음악 아시죠? 지금 듣고 계신 이 곡, 베토벤 운명교향곡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자주 들어보셨죠? 이런 명곡들은 수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음악이잖아요. 이런 게 클래식이에요.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격조 있는 것들요. 그래서 서초 롯데캐슬 클래식, 이 단지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아파트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헤리티지. 헤리티지는 유산, 전통이라는 뜻이에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기서는 세계의 오래되고 소중한 것들을 유산으로 지정해서 보존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이러한 유산이 헤리티지라고 한대요. 단순히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재산이 아니라 어떤 역사나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유산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복궁이나 불국사, 석굴암은 아닌가? 여튼 수백 년이 지나도 소중한 것들. 그래서 강동 헤리티지 자이, 이 단지 이름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전통과 가치를 이어받은 집이라는 뜻이겠죠? 다음으로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원래 서명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대표작이라는 뜻도 있어요. 왜 저희 카페나 레스토랑 가시면 시그니처 메뉴라고 쓰여져 있는 문구나 간판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시그니처 메뉴는 그곳에서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메뉴예요. 그래서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이 단지의 이름은 이 아파트 브랜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라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다음, 노블 그리고 노블레스. 노블은 먼저 고귀한, 고결한 이라는 뜻이 있고요. 노블레스는 마찬가지로 귀족, 상류층 이라는 뜻이 있어요. 혹시 TV나 라디오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표현은 프랑스어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에 맞는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1800년대부터 프랑스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던 말이고, 책임을 다하는 상류층을 칭찬할 때도 또 비판할 때도 쓰이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 이 단지의 이름은 품위 있고 고귀한 집, 상류층의 집이라는 뜻이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에듀. 에듀는 교육이라는 뜻인데요. 원래는 education이라고 하는 교육이라는 뜻의 단어를 줄여놓은 거예요. 흑석동 뉴타운 롯데캐슬 에듀포레. 여기 단지 이름도 보면요, 근처에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이에 서달산도 있고요. 그래서 에듀포레예요. 교육의 에듀와 숲의 포레를 모두 쓴 거예요.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휴, 오늘 엄청 많은 단어를 했네요. 어떠세요? 혹시 평소에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도대체 아파트 이름을 왜 이렇게 어렵게 짓는 걸까? 사실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같은 지역에 동일한 브랜드 아파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 서울에는 레미안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다 똑같은 아파트 이름, 레미안 아파트로만 사용하면 주소로만 구분해야 되니까 내비게이션으로 찾을 때도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위해서 애칭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반포동은 레미안 퍼스티지, 삼성동은 레미안 라클래시, 이촌동은 레미안 첼리투스, 이렇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파트에 더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파크, 포레, 헤리티지, 프레스티지 이런 단어들을 한국어로 하면 어떨까요? 공원, 숲, 유산, 명성 이렇게 뜻은 같지만 단어가 주는 익숙함 때문에 느낌이 좀 다르죠. 그래서 많은 건설사들이 아파트 이름을 영어로 짓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 영어를 사용하는 회사들도 늘어나다 보니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프랑스어나 독일어도 같이 쓰는 추세예요. 사실 우리 어르신 세대도 이미 경험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왜 옛날에는 미장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헤어샵이나 헤어살롱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많은 기업들이 회사명을 영어 약자로 바꾸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럭키금성은 LG로, 한국통신은 KT로, 제일제당은 CJ로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뜻이지만 사용하는 단어를 바꿈으로써 더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는 것, 이것 때문에 아파트들의 이름이 요즘 점점 더 길어지고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어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새로운 겁니다. Not hard, just new. 또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에 찾아뵐게요. 다영쌤이었습니다.